이 재밌네. 노란톡 참여 한번 해볼까? 핸드폰 오른쪽 위에 플러스 모양 그림이 있네. 오, 눌렀더니 오픈 채팅 아이콘이 보인다. 이제 돋보기 누르고 검색 한번 해볼까?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케이, 입장 완료. 오, 엄청 간단하네. 이제 자료 요청해봐야지. 다시 정리하면 노란톡 오른쪽 상단에 오픈 채팅방 아이콘을 찾아 윤정두의 주식투시경만 검색하면 깔끔하게 끝! 자, 이제 채팅을 시작해볼까? 장중내내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오늘 밤을 새서라도 새벽 시간 내내라도 지난 금요일에도 어떻게 해드렸습니까? 우리나라 시간 금요일 새벽 1시 50분에 미국장이 2,000포인트 빠질 때 같이 걱정하고 같이 대처하고 같이 시장 파악하고 결론은 그날 뉴욕의 연은에서 급격하게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채권 매입해줄게, 양적 완화해줄게, 유동성 공급해줄게.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미국장이 2,000포인트 빠지다가 장중에 1,400포인트, 1,500포인트를 돌려버렸어요. 그 흐름을 놓고 보면서 아침에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아침에 미국장이 9% 이상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가벼운 내용만 가지고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시장은 가볍게 돌려줄 수 있다. 결국은 그러한 흐름이 미국 본토 기준의 금요일날 폭등 랠리로 반전으로 연출이 된 거고요. 일요일날 기습금리 인하 때문에 또 아시아 증시가 초토화돼 버렸죠. 미국의 선물이 급락, 유럽장이 폭락. 근데 이것이 악재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3월 16일 날 전격적으로 금통위를 단행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3월 16일 날 4시 30분에 시작한 금통위에서 바로 그냥 20분 만에 금리 인하, 전격 인하, 그냥 50bp 팍팍 인하. 그렇게 해서 2월 27일 날 동결됐던 1.25%의 금리가 0.75%로 급격히 인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만 그렇게 인하를 했느냐? 우리나라만 0.75로 인하했느냐? 아니죠. 미국이 그냥 1%포인트를 인하를 하면서 제로금리. 캐나다 같은 경우에 50bp씩 2번 연속 내리면서 100bp 내린 거예요. 나머지 국가들 영란은행 막 50bp씩 그냥 막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금리를 막 내리는 과정에 금요일은 어떻게 돼요? 금요일 날 미국장이 폭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 경기 부양책이 확실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줘야 될 그런 위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야, 야야야, 유럽에서 입국하는 사람 3개월 뭐 한 달 동안 입국 금지. 아, 일본은 뭐 올림픽을 뭐 한 달 1년 미루지. 자기 마음대로 거기 하원 안 되겠어. 이거 하지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낼 수 있어. 근데 그 자신감이 미국의 공화당의 기준에 보수층을 집결시키는 가운데 2016년도의 선거 공약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강한 미국, 강한 대통령, 강한 모습 너무 강하게 나가다 보니 주변 국가들이 실망. 또 유럽 쪽에서는 금리를 인하했지만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이 아니라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의 흐름. 이런 부분이 실망적으로 형성된 거죠. 그러나서 추가적으로 영국 금리 50bp 인하하고 그냥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금요일날 그래서 미국장의 폭등 랠리가 나왔다고 보셔도 무난한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이 됐는데 중국은 폭락이 없어요. 2월 3일 하루에만 8%대 급락 이후에 마이너스 7%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 내리폭등. 그러나서 지금 좀 눌려있는 수준이죠. 주변 국가들 마찬가지예요. 공격적인 경기 부양의 기준은 엄청난 효과를 갖고 온다. 호재의 내용이 된다. 그냥 이것만 보여주고 아니죠. 이런 자료들을 다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금통위가 12번 열립니다. 미국 FOMC 몇 번 열려요? 8번 열린다고 그냥 매번 말씀드리죠. FOMC 회의가 몇 번 열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금리를 논하고 금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입니다.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어때요? 미국하고 금리 역전 현상, 이때도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어요. 미국 금리가 더 높았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면 자금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죠.
그런 원론적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급격하게 금리가 고점을 찍었을 때 기준. 거기서부터 급격한 금리 조정을 한다는 건 경기가 과열에 놓여져 있었다. 그것을 부양하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하다. 이렇게 되면 이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큰 패닉에 빠집니다. 근데 지금의 기준은 정점에 달해 있는 금리라고 논하지를 않죠. 정점에 달해 있는 금리 지금 좋아요. 정점에 달해 있는 금리가 아니라고 칩시다. 그럼 급격한 금리 인하가 악재다? 사상 최저치의 금리를 형성할 때 그것이 시장은 바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글로벌 시장의 금리가 사상 최저치 수준, 여기 두 자릿수였잖아요. 나머지 다 제로금리 사상 최저치 수준, 경기 부양의 수준. 지금 각국의 중앙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대처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실망감과 얼마큼 강한 경기 부양을 해주느냐. 사실은 그것이 엉덩이에 주사, 힘없다고 주사 꽝꽝 놔주면 당장은 힘이 날 수 있어도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각국 정부에서 조심조심 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심리적인 패닉에 빠지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맨 끝자락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해줬죠. 예전의 기준에서는 2003년 6월입니다. 2003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죄송합니다. 2004년 6월부터 그렇게 해서 금리를 2004년 6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또 2005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그렇게 되면서 2년 연속하고 한 번 더 올리거든요. 그게 8번의 FOMC 회의니까 8번 플러스 한 번이면 얼마예요? 17번. 금리를 어떻게 올렸는지를 알고 금리를 어떻게 내렸는지를 알아야 대처할 거 아니에요. 17차례의 금리를 올릴 때 폭등 랠리. 왜?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를 인상하니까 폭등 랠리가 나오는 게 맞죠. 근데 금리를 내리는 기점에 접어들게 되면 여기 잘못 나온 거예요. 저희 연구는 혼나야 돼. 2006년 6월의 기준이 되겠죠. 2006년 6월에 금리는 5%대 형성이 돼 있었고요. 그 금리 이후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 금리 이후에 금리 정책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예 칠판에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이렇게 올리던 금리를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터지고 급격하게 금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앞전의 금리가 이렇게 높은 금리 6% 7% 금리에서 금리를 IT 거품 터졌을 때 금리를 내렸을 때 3% 금리가 사상 최저금리였으면 그 당시의 기준에. 근데 안 먹히는 거야. 결론은 9.11 테러 나오면서 9.11 테러 때 1% 금리까지 기습적으로 내리죠. 미국에서. 1% 금리까지 기습적으로 내리다 보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닥이 돼서 돌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닥이 돼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리먼 브라더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1% 금리, 그 금리 갖고는 안 돼. 역사상 최저금리이지만 그것을 깨고 내려가는 제로금리, 거기에 플러스 헬리콥터에서 돈 뿌린다는 양적 완화. 그것이 바닥이 돼서 2009년 3월부터 완전한 바닥으로 해서 그냥 시장은 폭등 랠리가 나온 거예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라는 거죠. 지금의 기준은. 지금 화면을 잠깐 내려놨는데 다시 화면 띄워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이 자료 보여드리기 싫어서 이 자료들을 막 해놨잖아. 이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예? 이 자료 안 받으실 거예요? 받아야 되겠죠? 이 자료 받는 방법도 조금 이따 다시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 오늘 캔들 교육도 못하게 생겼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금리를 인하할 때 여기가 최저금리입니다. 여기가 9.11 테러 이후에 1% 금리가 최저금리라고. 어디 채널 돌리지 말아요. 채널 돌려봐. 이거 설명이나 하냐고. 1% 금리가 언제 기준? 9.11 테러 이후에 최저금리까지 금리를 급격히 인하시킨 거예요. 근데 안 먹혀. 그래서 제로금리까지 가고 양적 완화까지 단행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2009년 3월이 바닥이 돼서 폭등 랠리가 나오죠. 이런 내용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런 거 지금 뭐 시간 없는데 볼 수가 없죠. 리먼 브라더스만 파산했어요. 베어스턴스 무너지고 메릴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핀수되고 이러한 금리의 최저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주의를 해야 되는데 금리가 정점 상태가 아니었죠. 이번에 여타 국가들 다 바닥금리였죠. 여기에서부터 급격하게 내리는 과정이 나온다면 그것은 중간 충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제적으로 그냥 막 갖다 밀어넣어버렸죠. 결론은 우리나라도 역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0.75%포인트. 그 기준에서는 완벽한 경기 부양책이 됩니다. 나중에 후유증이 나오든 말든 그래서 8차례의 FOMC 회의 그 일정보다도 앞서서 기습금리를 단행을 하고 1.5%의 금리 인하, 1.5%포인트의 금리 인하. 완벽하게 시장을 방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빠지냐? 윤정도 너도 아는 이런 금리 내용을,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해줬는데 왜 빠지니? 지금 미국장의 기준에서는요. 요것도 잘못됐어. 이거 2020년이야. 오늘 막 우리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 회사도. 긴박하잖아요. 지금 근데 왜 윤정도는 호재라는데 시장 조정이 나왔냐? 첫 번째, 미국은 금요일날 폭등이 나왔죠. 그것에 대해서 기습금리 인하를 재료의 노출로서 인식하는 부분도 일부 있다. 두 번째,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 야, 그렇게 안 좋은 거야? 아니, 금리를 그렇게 급격히 내릴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거야? 이거 난리 난 거야? 아우, 이거 걱정되네.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6%대 금리 맞죠? 여기서 문제가 돼서 내려왔을 때 시장 붕괴가 됩니다. 왜?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 붕괴가 된단 말이에요.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시켜주고 3% 수준까지 멈춰져 있을 때 그때 돼서 잠시 주춤하다 결론은 9.11 테러가 발생되고 금리를 사상 최저치 금리 1%까지 내려버립니다. 사상 최저치. 완벽한 경기 부양. 그러면서 시장에 반등 랠리가 나온 거고요. 그 이후에 경기가 살아나면서 금리를 올렸고 그렇게 해서 5.25%의 금리를 리먼 브라더스 터지기 전에 서브프라임 때 이미 금리를 내린 거예요. 2007년 9월에. 2008년 서브프라임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돼서 거기서 급격한 금리를 인하할 때 완전히 그냥 패닉이 왔죠. 그 패닉 상태에서 1% 금리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상 최저치 금리를 찍어주고 양적 완화. 그 이후에 뭐 폭등 랠리. 지금의 범위는 고점의 금리로 인식을 잡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고점 인식이 잡혀도 급격한 금리 인하 시장에 반영됐죠. 그럼 지금은 뭐예요? 다시 사상 최저치의 금리.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다. 이게 어떻게 호재가 안 돼요? 이게 호재가 아니라면 금융시장 중에서 증권시장의 호재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대공황이에요. 그렇다면 두 손 들고 나가야죠. 아니 여기서 큰일 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게 무섭나? 이거 난리 났네. 그럴 것 같으면 시장 다 포기하고 나가야지. 금리를 이렇게 내리는데. 경기를 이 정도로 부양을 하겠다는데. 이 정도로 부양을 안 하면 안 되겠다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게 이미 시장은 그렇다면 반영이 돼서 바닥이라는 겁니다. 과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품시장, 외환시장, CDS 프리미엄까지 전부 확인한 결과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은 이런 자료 지금 안 받으실 거냐고. 지금 평상시보다 장이 깨져서 그런지 몰라도 노란톡 국민톡 찾아오시는 분도 안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문자 보내시는 분도 별로 안 계셔.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종목 말씀드리고 우와 종목 폭등했어요. 교육 받으세요. 교육 받고 수익 내세요. 그럼 거짓말이지. 지금 장에서 무슨 교육 받고 시장 같은 종목 어떻게 맨날 할 거예요, 매매를. 지금 바닥에서 바닥이냐 아니냐 죽으냐 사느냐 이런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교육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 이런 변동성의 흐름에 대한 교육. 이거 장중에도 교육해드려. 야간에도 교육해드려. 지금 교육 내용 원래는 이런 거잖아요. 오늘도 못 보여드려. 지난주에도 힘들었고. 왜? 교육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황이 더 문제가 돼. 근데 시황은 교육 아닌가요? 요거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전부 온라인상에서 노란톡, 국민톡에서 무료로 다 교육해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돼서 잡아내는 종목군들. 시제는 캔들이 안 떴을 것 같아요? 나머지 종목 오늘 상한가 간 종목군들 또 일양약품은 장악형이 안 떴습니까? 그 종목군들의 수익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형 캔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일요일 날 우리가 엔소프트 이렇게 급락 나온 이후에 돌려질 때 수익 잡는 캔들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갭이 어디서 나왔는지, 힘의 세기가 어딘지, 돌려질 때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보다 먼저 노란톡 오신 분들은 전부 교육받고 지금 장에도 윤정도는 조심하세요 해도 걱정 마. 난 수익 받을 수 있어. 나는 공부했기 때문에 대박 칠 수 있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한가 종목 빡빡빡 잡아내는데 장중에 그냥 좋아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톡이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윤정도보다 우리 급등주 마스터님이 낫네. 지난주에 그냥 시황 제대로 말씀해 주시고 이런 흐름들의 이 자료들을 왜 안 잡아가실 거예요? 왜?
예? 한진칼 지금 어떻게 할 건데? 한진칼 어떻게 할 건데? 제발 좀 교육받고 힘드시더라도 함께 이겨내시고 지금 이장 대바닥권이라고 감히 말씀드려요. 엄청난 경기 부양책은 그만큼의 호재로 여러분들께 작용이 됩니다. 오늘 미국장 야간 선물이 아니라 본시장 개장됐을 때 이거 대박인데 호재인데 하고 조금만 반등 나와도 추가 강세죠. 뒤집어집니다. 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유럽까지도.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대응 방법 같이 또 의논해야죠. 내일 장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국민톡 찾아오시고요. 오늘 야간에 새벽까지라도 교육해 드릴 테니까 얼른 찾아오십시오. 문자 보내시고 노란톡 국민톡으로 오세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